이번 영상은 만들면서 고민을 좀 한 기동사 건담 G9X의 리뷰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냐면요, 막상 극장에서 보고 리뷰를 쓰려고 했더니 이전에 프리뷰 영상에서 한 내용과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 리뷰해달라고 하는 시청자분도 계셨고 또 프리뷰 내용에 덧붙여서 정리할 필요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리뷰한다고 자기가 말은 지켜야죠. 그래서 핑계삼아 감상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분석은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할 거라 이번 영상에서 큰 스포일러는 없겠지만 스크린샷 등에서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사 건담은 어떤 의미에선 골치 아픈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화적이라 그런지 토미노 건덕이 만든 극장판조차 TV판파에 부정당한다던가 또 한 명의 건담의 아버지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리메이크도 흥행하지 못하는 등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건담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우주세계라는 멋진 세계관이 있음에도 제때 리메이크를 하지 못해 초보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물론 유니콘 같은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주세계의 시작인 퍼스트 건담부터 끌어들이는 게 이상적일 텐데 이 작품은 말이 전설이지 요즘 세대의 눈으로 보면 너무 낡은 작품이라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중 어느 날 약간 변칙적인 기획이 진행되지요. 건담을 기존 제작사인 슬라이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기술 및 하청을 하는 회사, 나아가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카라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작품의 스태프들도 카라 멤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각본인 에노키도 요지와 안노 히다키가 눈에 띄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안노 감독만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 멤버들의 관계나 커리어에 주목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우선 감독인 트로마키 카제야와 공동 각본가인 에노키도 요지의 인연부터 정리해보죠. 이 둘은 수성의 만의 원정격인 소녀혁명 우테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2011년작인 스타드라이버 빛의 타쿠토, 2014년작인 캡틴 어스 등의 로봇물에도 참여했죠. 여하튼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과 안노 감독의 관계도 참 재밌죠. 에노키도 씨와 안노 씨는 공동 각본인데 일반적으로 에반게리온은 안노 감독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사실 1, 2, 7, 8, 10이라는 에노키도와의 공동 각본이며 신극장판에선 모든 각본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죠. 즉 이 세 사람은 여러가지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에반게리온의 영광을 만든 인물들이기도 한 겁니다. 이로 밀어보면 붉은 건담이 에반게리온같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물론 트루마키 감독의 전작인 토블로라2 다이버스터의 버스터 머신도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요. 뭐 여하튼 스태프들의 경력이 에반게리온, 우테나, 그리고 스타드라이버와 겹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전에도 실사 등으로 외주 제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의 외주 제작은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시한 것은 완전 신작이 아닌 퍼스트 건담의 다른 세계선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안노 히다키라는 작가는 직접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인의 삶, 그리고 자신을 감동하게 했던 서브컬처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를 U 플러스로 만드는 데 능한 사람인 거죠. 멀리 갈 곳도 없이 건버스터는 에이스를 노려라, 나디아의 명장면은 야마토의 것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며 에반게리온의 여러 모티브는 울트라맨에서 따왔죠. 그렇다면 이 작품도 무언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노 히데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작품은 여러가지죠.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우주전함, 야마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토미노 건독의 건담일 겁니다. 퍼스트 건담은 그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역스바이샤에선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도 했으며 빅토리 건담은 그의 인생에 전환기를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나디아로 사고를 치고 배수가 된 그는 토미노 감독의 도움으로 빅토리 건담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후 그는 자신이 쓴 동인지에서 에반게리온이 빅토리 건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죠. 이후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된 그의 발언이 조명되기 시작하는데 MSA 글루에선 지온 시점의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고 작품을 알리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신 에반게리온을 공개하기 전에는 기동무트전 G건담 같은 작품 G 에반게리온을 누군가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었죠. 그렇다면 그가 직접 지온이 승리한 시점의 건담을 만들어도 G건담 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G9X는 마브라 불리는 파트너와 그랑 배틀을 벌인 이야기인데 배틀, 시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G건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 아, 이 사람
그동안 꿈꾸던 지온이 승리한 이야기와 지 에반게리온을 한꺼번에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안노 감독은 1년 전쟁을 다룬 부분만 담당하고 마추의 이야기는 추루마키, 에노키도 콤비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1화 보면서 느낀 건 안노 감독의 개입인지 아니면 에바에 참여한 추루마키 감독의 스타일인지 몰라도 에반게리온다운 면이 많이 보이네요. 기체의 디자인은 건담이라기보다는 분도와 더 닮아 보입니다. 실제로 디자이너인 야마시타 이쿠토는 트리플 A 분도와 신형 에반게리온의 디자이너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작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건담이라는 작품은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마케팅 방식이 정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담 마케팅의 틀은 보통 이렇죠. 모든 건담은 건프라를 위해 제작된다. 작중의 모든 모빌 슈츠는 완구화가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하며 액션도 완구가 할 수 있어야 허락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작품의 오마주를 통해 기존 팬들을 끌어들이고 과거 작품의 성공한 마케팅을 답습한다. 이 정도겠군요. 건담 인포가 45주년을 맞아한 조사에 따르면 처음 본 건담 1위가 수성의 마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선 수성의 마녀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채워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수성의 마녀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프롤로그가 있다면 이 작품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비기닝이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구성 요소도 닮아있죠. 1화에서 마추가 라고 외친 것은 수성의 마녀 1화에서 미오리네가 한 대사의 오마주일 테고 그 전에 이건 파워스터 건담의 오마주인데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잘 보면 주역기 디자인이 여성형인 것도 수성의 마녀와 닮았군요. 건담을 타는 빨간머리 소녀와 츤테레 소녀, 그리고 의사를 가진 건담. 냥이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콜로니에 들어왔다는 설정은 우주를 표류했던 미오리네를 슬레타가 구조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러고 보니 수성의 마녀의 에어리얼도 건담 속에 소녀를 집어넣은 기체였죠. 그 외 요소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노 감독, 지 에반게리온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했죠? 지 코악스의 마추가 타자 갑자기 손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이는 에반게리온에서 더미 플로거가 나오는 것을 떠올리게 하며 붉은 건담에 누군가의 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에반게리온 초기가 누군가의 혼을 흡수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지건담적인 요소도 있어요. 머리를 파괴하면 승리라는 점, 황폐해진 지구에서 대결한다는 점은 기동 무투전 지건담을 떠올리게 하고요. 하지만 이 작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퍼스트 건담을 건드렸다는 이유겠지요. 이 작품 처음에 신작 건담이라기에 그러려니 했지만 알고 보니 퍼스트 건담의 다른 세계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까다로운 우주세계, 그것도 퍼스트 건담을 다루니 괜찮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신작 건담엔 관심도 없는 우주세계 팬들이 심지어 우주세계 건담만 건담으로 치는 지인들조차 지쿠아스의 정보를 찾아 헤매는 판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이 작품이 선을 정말 잘 지켰기 때문이죠. 기동사 건담 오리진, 저는 좋아합니다만 일부 건담 팬들에겐 평가가 꽤 박합니다. 왜냐하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작과 다른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 해석을 한 사람이 건담의 또 한 명의 창작자 야스히코 요시카즈라고 해도 거부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토미노 감독이 편집한 극장판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들 즐거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주세기 정사를 직접 건드린 게 아니라 평행 우주라는 안전한 선을 긋고 우주세기 건담 팬들이 꿈꿔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건덕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만약 샤와 하만이 결혼을 했다면, 진이 사이드 세븐을 습격하지 않았다면, 건담이라는 것은 팬들의 창작력을 불태우는 소재이기도 해서 if, 만약이라는 소재가 꽤 인기 있습니다. MSV, 모빌스 베리에이션도 if를 다룬 이야기고 기레네 야망도 만약 이랬다면 하는 if를 다룬 이야기죠. 즉 건담계의 if는 상당히 흔한 주제인데 지코악스는 이 정점을 달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라이터 중 한 명이 일본 내에서 이만한 건덕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남자인 안노 히데아키니까요. 그는 야마토와 건담 세대이기도 하고 토미노 요시유키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죠.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와 더 닮았지만 또한 역습의 샤, 빅토리 건담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본인이 집필한 동인지에서 에반게리온은 빅토리 건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그의 창작 DNA는 건담이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작 토미노 사가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토미노 사가의 광팬을 끌어오는 마술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은 패럴렐 월드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세계 마니아들의 흥미를 끌 요소가 많습니다.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많고 카멜란 등의 애니메이션판 인물이라던가 패커딜리어처럼 소설판의 인물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팬들이 상상의 여지를 펼칠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작품이 기존 건담 팬들만을 위한 작품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퍼스트 건담을 전혀 모르고 봐도 재미있습니다.
같은 미술품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양쪽 다 그 미술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작품은 모든 생각이 포용되는 세계이자 모든 만약이 가능성을 갖는 세계이므로 양쪽 다 마음대로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 건담을 공부해도 좋고 그냥 공부하지 않고 즐겨도 좋습니다. 이는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미션, 건담기에서 구시대의 유산을 신세대로 계승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총평해보죠. 시드 프리덤이 시드 팬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라면 지코악스는 우주세계 팬들과 새로운 건담 팬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다. 안노 감독은 또 다른 세계선인 비기닝을 제시하여 이 작품이 건담으로 만들어질 훌륭한 기반을 만들었고, 츠로마키 감독은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관을 잘 이어받아 훌륭히 자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작품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작품성을 평하기는 어렵겠지만 재밌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초보자가 봐도 되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또한 비기닝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개 예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으니 이 작품에 흥미가 있으시면 극장에 가시길 권합니다. 단 지방 일부 지역엔 메가박스가 없어 보시는 게 힘드신 분도 계시겠네요. 또한 이후에도 극장 공개 형식으로 공개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후 공개되는 부분도 안노 감독이 만들어 놓은 1년 전쟁의 또 다른 세계선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감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